자, 책을 보시면요. 연속 방정식 나오죠. 유체의 흐름에 무슨 보존 법칙요? 질량 보존의 법칙. 적용시킨 방정식을 연속 방정식이라 하며 유체의 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배 방정식이다. 요 1지점과 요 2지점에 지나가는 질량은 일정하다 그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뭐도 일정하다, 최적도 일정하다, 지나가는 무게도 일정하다, 단위 시간당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량 유량, 그죠? 로 AU, 그죠? 중량 유량 감마 AU. 자, 비압 축성 유체는, 그죠? 얘는 비압 축성 유체라 그랬어요.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우리 최적 유량 되죠. 최적 유량은 미터 삼성 퍼 세크가 된다. 되죠. 미터 삼성 퍼 세크. 최적 유량 킬로그램 퍼 세크 질량 유량, 뉴턴 퍼 세크 중량 유량. 얘는 감마 AU 되죠. 얘는 로 AU, 얘는요 AU. 요게 1지점과 2지점이 일정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평균 속도가 4m/s로 지름이 75mm인 관로 속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중량 유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럼 중량 유량의 물이니까, 그죠? 중량 유량은 감마 AU예요. 그죠? 근데 감마가 9,800이고요. A는 4분의 파이에, 그죠? 4분의 파이에. 자, 75mm니까 7.5cm고요. 얘는 0.075m죠. 그럼 0.075의 제곱 곱하기 속도가 얼마라고요? 4. 이 계산기 두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끝에 쓰고 중량 유량이니까 뉴턴 퍼 세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물어볼 때 킬로 뉴턴 퍼 세크가 얼마냐 물어보면요. 9,800을 9,800로 바꿔주면 되죠. 맞아요. 킬로 뉴턴 퍼 미터 삼성 그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비중량이 9,800인 유체가 소화설비 배관내를 분당 50kN으로 흐르고 있다. 예, 봐요. 분당 50kN, 50kN. 요거 보고 딱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50kN per minut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50kN per 60세컨. 그럼 킬로뉴턴 퍼 세컨, 뉴턴 퍼 세컨이니까 이거 뭐예요? 중량 유량이네. 그럼 중량 유량은 감마 AU예요. 근데 이 값 줬잖아. 그죠? 근데 이거 쓰면 안 됩니다. 50 쓰면 큰일 납니다. 이 단위가 뭐라고요? 뉴턴 퍼 세컨. 되죠? 그러면 50분의 60이죠. 50분의 60인데, 그죠? 그러면 감마를 우리가 얼마 쓰면 돼요? 이게 50분의 6, 60분의 50. 킬로뉴턴이니까 감마는 9.8 쓰면 되고요. 그죠? 맞아요. A는 광경이 150이라 그랬으니까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인데 이게 15cm니까 0.15의 제곱 곱하기 U는 요거다. 9.8 곱한 게요. 요게 요거다. 라고 풀면 되죠. 그죠? 그죠? 요거 보고 풀어야 됩니다. 요거 분당 50kN per 그러니까 분당 50kN이 흐른다. 그럼 중량 유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분당이 아니고 무조건 뭐요? 1초당 초 MKS 단위 쓰셔야 된다고요. 이 되죠? 오일러 방정식도 겁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일러 방정식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한번 설명하고요. 자, 베르누이 방정식 나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유체의 유동에 적용시킨 거로서 간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고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오일러 방정식을 적분하여 얻어진다. 적분하면 되잖아요. 적분하면 델타 P니까 감마분의 P고요. U du니까 G분의 U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Z. 근데 2는 없잖아요. 그죠?
적분하면 u 제곱이 되니까 2, 그죠? u를 적분하면 2분의 1 u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죠? 인티그럴 u의 du니까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u를 적분하시오. 그러니까 2분의 1 u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렇게 적분해서 나온 거다. 뭐 놔두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봐요. 오일러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저는 그렇게 유도 안 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지점에서의 무슨 수도와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와 위치 수도의 합은 2지점에서의 압력, 속도, 위치 수도의 합과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럼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또 넘어갈게요. 보세요.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를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전수두라 그러더라. 수두 전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두 전체다 그 이야기고요. 또 볼게요. 이 보면은 요 식 보시면요. 요 배관이 요렇게 있는데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 그죠?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그죠? 요거는 다 더한 거예요. 위치 수도에다가 무슨 수도에다가 압력 수도에다가 속도 수도를 더한 거는 어느 위치에서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전수두예요. 전수두. 되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은 수력 구배선이라 그래서 누구와 누구만 더한 거냐면요. 누구와 누구만 더한 거냐면 요 위치 수도와 무슨 수도요? 압력 수도만 더한 거야. 이 되죠?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속도 수도만큼의 차이가 날 거다. 그 이야기야. 속도 수도만큼의 차이가 날 거다. 이게 수력 구배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수력 구배선 하는 거고요. 항상 수력 구배선은 전수도보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아래에 존재합니다. 값이 작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아래에 존재하냐면 속도 수두만큼 아래에 존재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 다 더한 거 압력, 속도, 위치 수도 연결한 선을 전수도라 그러고 에너지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평행한 선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와 누구를 더한 거? 압력 수도와 위치 수도를 더한 거를 우리가 수력 구배선이라 그러고요. 따라서 요 체크합니다. 따라서 수력 구배선은 항상 에너지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아래에 위치한다. 요 체크해 둡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가정 조건은요. 정상유이고 비점성의 비압축성 유체다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정상유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유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겁나 많이 풉니다. 자, 볼게요. 관속을 물이 유속 10m/s로 유동하다가 광경의 변화로 유속 5m/s로 변하였다면 압력 수도의 변화는 그랬어요. 단, 유동 마찰 손실 수도는 없고요.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왼쪽에서의 뭐와 뭐의 합은 그죠? 위치 수도는 같으니까요.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의 합은 여기서의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의 합이죠. 그죠? 그런데 얘가 변했대. 얘가 10이었다가 5로 변했대요. 5로 변하면 요 변한만큼 압력도 변할 거다 그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 변했냐면요. 속도가 10m/s니까요. 속도 수도는 2 곱하기 g 9.8분의 10의 제곱이었는데 얼마로 변했냐면 2 곱하기 9.8의 5의 제곱으로 변했죠. 그럼 요만큼 차이만큼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지나갔을 때 증가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압력 수도의 변화는 요만큼 압력 수도가 증가할 거다 그 이야기죠. 이만큼 감소했잖아요. 얘였다가 얘만큼 됐잖아. 근데 이 단위가 미터거든요. 처음에는 속도 수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그죠? 내가 100원이 있고
얘 50원이 있었는데, 그죠? 내가 얘한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는 50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50으로 감소했대. 얘 얼마 증가했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속도 수도가 변한 만큼 압력 수도는 증가할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에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럼 얘는 압력은 감소할 거고 얘는 압력이 증가할 거야. 이 압력 증가한 분은 요 속도가 감소한 만큼 얘 압력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만큼 증가할 거다. 그 이야기죠. 그죠? 자, 실제 유체. 그럼 우리 앞에 베르누이는 뭐예요? 이상유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상유체란 이야기는 비압축성이고 점성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근데 실제 유체가 되면요. 왼쪽에도 뭐가 발견하게 되면은 HL이라고 하는 걸 더해주고요. 오른쪽도 HL을 더해줄 거예요. HL이랑 L은 로스예요. 로스. 손실수도 그 이야기예요. HL. 되죠? 왼쪽. 만약에 오른쪽에 마찰이 생겼다 그러면 HL을 오른쪽만 써주면 되고요. 오른쪽 왼쪽 다 있으면 HL, HL 다 써주면 돼요. 이거는 어떤 거에 의한 거, 이거는 어떤 거에 의한 거, 뭐. 그죠? 더해주면 된다고요. 되죠? 그래서 이 HL이라고 하는 손실수도 있죠. 손실수도. 손실수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식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 식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거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쓰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막 하겐 파젤 했었죠. 그죠? 하겐 윌리엄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뭐 어떨 때는 이거 청류일 때는 이거 쓰고 뭐일 때는 뭐 쓰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런 식들을 손실수도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뭐 손실수도 말고 그냥 기본적인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는 누가 이야기했고요? 베르누이가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상유체거든. 실제 유체에서는 이 손실수도, 마찰, 점성에 의한 마찰이 작용할 거예요. 마찰이 작용하면은 에너지가 그만큼 뺏겨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걸 다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 그 손실수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뒷파트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의 응용인데요. 토리첼리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리첼리의 정리. 이 토리첼리의 정리가 있는데요. 볼게요. 이 토리첼리의 정리가 뭐냐면요. 봐요. 요런 관이 있는데요. 요 관이 있는데 요 물이 요리 빠져나올 거예요. 요리 빠져나올 거야. 요리 빠져나올 때 이 빠져나올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요때의 유량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봐요. 여기는 지금 유체가 여기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얘는 요 압력 수두와 속도, 여기서의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는 여기서의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가 나와요. 요렇게 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 P1은 대기압이죠. 근데 P2 밖에 있잖아. 얘도 대기압이잖아. 그러면 요 1번과 2번에서의 압력은 같아요. 그럼 얘 없어질 거야. 얘 없어질 거야. 그런데 이 2번에서는 이 봐요. 여기는 단면적이 겁나 크죠. 얘는 단면적이 겁나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체의 양은 요 줄어드는 요만큼이 움직이면 얘는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유량은 여기서의 유량과 같아. 그럼 A1, U1은 A2, U2죠. 근데 A1이 A2보다 겁나 크면 U1은 U2에서 U2가 겁나 클 거야. 그럼 U1은 우리 뭐 해야 돼요? 무시해도 되죠. 그럼 여기서의 뭐는 속도 수들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요. 근데 요 놈이 만약에 10m고 요게 1cm다 그러면은 계산해봤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속도 수도 변화, 이 속도가 겁나 작을 거 아니에요, 요거보다.
그죠? 맞아요. 1000분의 1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값도 무시해도 돼. 그러면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누가 위치 수두가 여기에서의 무슨 수두 속도 수두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위치수도, 그 위치수도가 얼만데요? 위치수도가 얼마만큼? 요 H만큼의 무슨 수도가, 속도수도가, 위치수도가 여기에서의 뭘로 변했다? 무슨 수도로? 속도수도로 변했다. 그 이야기죠. 됩니까? 에너지 차원에서 봐도 돼요.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 보면 돼요. 위치 에너지는 mg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되죠? 요거 갖다 놓고 풀어도 되고 요거 갖다 놓고 어차피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는 요때의 속도는 루트 2gh 라고 하는 겁나 중요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유도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위치 수도가 뭘로 바뀌면 속도 수도로 바뀌면 그때의 속도는 얼마다? 루트 2gh. 제일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속도는 루트 2gh.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래놓고 풀어볼게요. 그럼 m 없어지고 그죠? 맞아요. 그럼 h는 요 넘어가봐요. g 넘어가면 2g분의 v 제곱. 아, 얘랑 같네. 그죠? 맞아요. 얘는 위치 수도고 얘는 속도 수도잖아요. V는 그럼 루트 2gh 나올 거예요. 됩니까? 그죠? 이게 토리첼리의 정리입니다. 토리첼리라는 사람 몰라도 돼요. 토리첼리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요런 그림이 나오면은 속도는 뭐다? 속도는 루트 2gh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속도는 루트 2gh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속도는 루트 2gh. 토리첼리의 정리입니다. 속도는 루트 2gh입니다. 되죠? 이 됩니까? 속도는 루트 2gh예요. 속도는 루트 2gh입니다. 자, 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부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한 유출 속도식은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체크해 둘게요. 이론 속도이므로 실제 유체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게 왜냐면요. 우리 이거 베르누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비점성 유체죠. 그러면 유체에 뭐가 없다? 점성이 없다. 자, 그 이야기는 다시 바꾸고 말하면 유체에 마찰력이 없다. 마찰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속도가 루트 2gh보다는 좀 작은 값이 나와요. 그게 왜냐면은 이 관을 통과할 때, 이 좁은 관을 통과할 때, 요 관을 통과할 때요. 좁은 관을 통과할 때 유체가 지나가면서 그 유체의 점성, 실제 유체는 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속도보다는 적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뭘 곱해주냐면 속도 계수를 곱해줍니다. 속도 계수를. 되죠? 실제 속도는 우리 이론 속도는 루트 2gｈ거든요. 그죠? 2gh. 에다가 속도 계수를 계산해줘요. 근데 이 값이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도 계수가 나오면 점성 때문에 속도가 좀 줄어들었구나. 이게 됩니까? 그래서 속도는 루트 2gH에 만약에 그 값을 주게 되면 앞에다가 그냥 곱해주면 돼요. 0.99, 99% 그럼 0.97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주어지면 그냥 곱해주면 돼요. 루트 안에다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요 속도의 99% 그럼 1%는 뭐 때문에? 점성 때문에 마찰력으로 속도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시험은 안 놉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면은 유체가 나올 때요. 유체가 나올 때 이 공간, 이 지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유체가 나올 때 요렇게 기어 나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 광경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나올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광경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유관이라 그럽니다. 유관. 우리 앞에서 안 했는데 과상적인 관이에요. 유체 자체가 만드는 관이라고요. 과상적인 관. 그는 실제 관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면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있나 모르겠다. 있네요. 자, 실제 유체가 유출되는 유출 Z의 단면적도 오리피스 이 구멍요. 이 단면적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축 계수라 그래요. 수축 계수, contraction 그래서 CC라 그러는데 coefficient 앞에는 C는 coefficient, contraction coefficient라 그래서 CC라고 씁니다. 앞에는 CV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coefficient, 무슨 coefficient이냐면은 velocity coefficient이에요. 그래서 CV라고 쓰고요. contraction coefficient, 그래서 CC라고 쓰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단면보다는 작은 유체의 유관을 만들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출제위원이 미치면 한 번씩 문제를 냅니다. 100점 받고 싶은 사람들만 신경 써서 보시고요. 그 다음 요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그림에서 손실을 무시할 때요. 원형 노즐로부터 나오는 유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네요. 그럼 유량 물어봤다고 유량 계산하는 게 아니고 유량은 미터 3승/s니까 유량 Q는 A 곱하기 U인데, 그죠? U라는 놈은 요 높이만큼의 루트 2GH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H가 봐요. 물은 1.2m야. 그죠? 맞아요. 로가 1이고 S가 1이고 그죠? 높이가 1.2야. 그런데 위에는 0.9고요. 비중이 얼마라고요? 0.75라고요. 그럼 이거 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두 개 곱하면 돼요. P는 감마 H잖아요. 로 GH잖아. 그죠? 로 곱하기 H, 요걸 1 쓰고 요거를 1 쓰는 거나 요 0.8 쓰는 거 1 쓰는 거나 요 1 쓰고 0.8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0.8이고 높이가 1인 거는 물인 걸로 따지면 0.8이 된다 그 이야기죠. 두 개 곱하면 어차피 같으니까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높이가 0.9고 비중이 0.75니까 두 개 곱하면은 그죠? 높이가 나오죠. 그죠? 맞아요. 이 높이가 얼마냐면요. 계산해보면 0.9 곱하기 0.75니까요. 물로 따졌을 때 이 높이는 0.675m예요. 그럼 H는 얼마냐면요. H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요 두 개의 높이니까요. 1.875가 돼요. 요게 속도고요. 요 속도에다가 단면적이 10cm니까 4분의 파이에 0.1의 제곱. 요 두 개 곱해준 게 뭐예요? 유량이 된다. 최적 유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죠? 만약에 나오는 유량을 물어보면 속도를 물어보면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유량을 물어보면 단면적 곱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Q는 AU. 겁나 중요한 식이라고요. Q는 AU. 되죠? 밑에 있는 14 루트 P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제가 풀으라는 대로 풀면 됩니다. 14 루트 P 이딴 거는요. 나중에 이런 옥내 소화전 이런 거 할 때 요 식 나오거든요. 그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0.67 3 루트 CP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그 식 루트 2GH를 고기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갈게요.